오늘 모신 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양자 정보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채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노이즈 and performant intermediate scale quantum computers, theory and applications라고 돼 있는 제목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키워드를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얘기를 한다는 뜻인데 중요하고 저는 되게 중요한 거를 위주로 먼저 이제 노이즈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이제 노이즈한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사용할 때 완벽하게 되지 않고 분명히 에러가 있어가지고 되는 컴퓨터들을 이제 다 노이즈 컴퓨터 중에서 인터미디어트 스케일이라는 거는 한 100개 정도 큐빅, 큐빅이 뭐 몇십만 개 이런 게 아니고 100개에서 1000개 정도 스케일의 그런 큐빅들을 이용하는 그걸 이제 노이즈 인터미디어트 스케일 컴퓨터라고 하고 그 텀은 좋은 프레스킬이 안 들어가고 디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 기대를 할까 이런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양자 이득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구글에 2019년에 처음에 양자 이득을 구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부정 컴퓨터로 2만 년이 풀릴 문제를 10초 안에 풀었다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이라는 특정한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샘플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자 이득을 구했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PC에서 빛을 이용해서 이거는 가우시안 부분 샘플링을 쓰는 시스템인데 일종의 퀴즈 라이트가 쥐어짠 상태 이렇게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거랑 컴퓨터 그리고 마지막에 포션 넘버 일종의 디텍터를 통해서 포션이 몇 개 나오는지 세면은 그런 포션이 몇 개 나오는지 이걸 부단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스킨 중에 SPC 중에 있는 컵에 있는 SPC를 보고 잔압에서도 이거를 칩으로 만들어서 지금 비슷한 스킨이지만 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서킷 샘플링에 이제 간단히 힘을 드리면은 이렇게 서킷이 있고 랜덤하게 우리가 게이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랜덤한 게이트를 그냥 연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되게 양자적인 랜덤한 상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양자의 랜덤성을 우리가 고전적으로 모사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킴을 이용해서 특별히 이런 경우 이제 샤피 하드디스라는 클래스 안에 문제가 속한다 이렇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데 구글에서 자기들은 이거를 했다, 양자성 제공해서 했다. 이들이 이거 우선적으로 하려면은 2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2만 년이 아니고 이게 뭐 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approximately 만 년이 걸리는 문제 53큐빅 시카모 프로세서의 특정한 랜덤 서킷 샘플링 문제를 우리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 어렵다는 모든 증명은 다 게이트가 완벽하다는 조건 아래서 성립을 합니다. 우리 게이트가 구글에서는 게이트가 노이즈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그 현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 그룹에서 한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시카모 프로세서를 똑같이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우리 몇 년 걸린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정확히 안 나와있네. 한 여기 며칠 정도 걸려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었거든요. 15시간 걸려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었고 몇 년 아니고 15시간이면 된다. 문제는 여기 피델리티죠. 그 실제 완벽한 서킷하고 비교했을 때 충실도, 서킷의 출근도가 이분이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 서킷의 충실도가 0.0037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0.0037이면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것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하는 실험이. 그래서 구글이 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죠. 그러면은 정확히 노이즈 샘플링 뭐 이런 문제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같은 현장 그룹에서 이제 좀 도와줬고 그걸 이제 발전을 시켜서 1432개의 GPU를 썼더니 뭐 이게는 사실 저번 논문은 2022년 논문이고 2024년이니까 그새 GPU로 성능이 많이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1400개의 GPU 이용했더니 네, 실제로 스카모 걔들보다 7배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즉 스카모 뭐 버전적으로 다 똑같이 된다. 뭐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알고리즘을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텐서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간판에 이런 거 쓰면은 뭐 벡터 매트릭스, 텐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걸 그냥 그래픽하게 나타낸 거예요. 이 텐서 벡터는 랭크 1 텐서가 아니라 꼴이 하나 달린 동그라미, 그리고 매트릭스는 2개 달린 그런 네모나미, 그리고 랭크 3 텐서는 자기가 3개 달린 그런 에로 그런 삼각형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코에피션트는 이 벡터에다가 각자 x0, x1 뭐 이렇게 값을 넣으면은 여기 이제 프로덕트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코에피션트를 그냥 벡터 곱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밌게 이제 싱글 큐빅 유니터리 게이트는 당연히 랭크 2 텐서고 2큐빅 유니터리 게이트는 랭크 4 텐서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냥 양자 컴퓨팅 수업 들으면은 그냥 유니터리 4x4 매트릭스 아닌가요? 4x4 매트릭스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떤 파일 했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실패하면은 그 다리 2개짜리를 4개 가진 디멘전 2개짜리 다리를 4개 가진 그런 텐서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니터리 게이트를 이런 텐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싱글 큐빅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애들이 가능합니다. 텐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리끼리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인덱스를 우리가 서메이션 합니다. A가 AJK가 있고 B가 N이 있으면 연결이 됐죠. K랑 L을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5 텐서를 넣어주세요. 그 3 텐서 2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텐서는 결국 다리가 다 서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냥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딱 이런 거 하나 나오는데 이거 이제 계산하려면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양자 서킷을 계산하는 거나 이걸 계산하는 거나 똑같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적당한 휴리스트를 이용해서 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 일단 지금 알아두실 건 이렇게 복잡한 게 있을 때 그냥 다리를 무작정 서메이션 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요거랑 요거 2개 합치면은 그게 2개로 합치면 다리가 하나 줄어들겠죠. 이거 먼저 합칠지 요 안에 있는 이런 걸 먼저 합칠지 그런 거의 순서에 따라서 복잡도가 되게 차이가 나요. 이런 복잡도를 어떻게 얘를 계산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텐서 네트워크는 우선적으로 계산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휴리스틱한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려진 거는 1D의 그런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덕트 스테이트 있고 여기다 그냥 1차원이에요. 1차원이 있고 가까운 애들끼리 이제 2큐빅 유니터리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2큐빅 유니터리를 이렇게 다시 쪼갤 수 있어요. 쪼개는 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넘파이 하시면 이런 코드를 쓰면은 됩니다. QR 디컴포지션을 그냥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터리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그러니까 여기 넣는 요 가까운 유니터리 2개를 매트릭스 2개로 쪼갠 거죠. 얘를 셀 텐서로 얘를 쪼개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상태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얘네들, 요 다리들만 서메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남냐면 이런 식으로 랭크 3짜리 텐서가 나요. 랭크 3짜리 텐서가 그러니까 이게 n큐빅이면 n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뎁스가 파이나이트면은 우리가 그냥 폴리노미알한 그런 리소스로 요런 1차원 양자 상태를 고정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텍스트 스테이트를 나오고 이제 각자 랭크 2, 이 가운데 있는 건 다3,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건 된다고 여기는 제로 이렇게 붙이면 이건 이제 제로가 정해지면은 얘는 롤벡터 마지막까지 이제 롤벡터 해가지고 롤벡터 하면 그냥 하나 숫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양자 상태의 퀘션을 계산할 수 있다. 기본 어떤 x에 대해서 얘랑 이 양자 상태 오버랩은 그냥 매트릭스 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매트릭스 곱은 매우 고전적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이건 이제 쇼트 뎁스 쌓기밖에 안 돼요. 뎁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 된다, 1000이 된다 이러면은 이 디멘전이 이 가운데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뭐 2의 최대 이제 4의 뭐 100승 이렇게 되니까 그건 통째로 계산은 어렵죠. 네. 하지만 우리가 쇼트 뎁스 원리 서킷은 무조건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자 상태뿐만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게 되니까 옵저버블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것도 쉬워요.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계산 방법이고 이거는 로컬 옵저버블. 특히 로컬 옵저버블 경우에는 그 서킷을 쓰면은 원리 숄트 서킷을 양쪽에 있는 그라랑 캔슬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유니털이랑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건 대거를 한 거죠. 두 개가 상쇄돼요. 아이덴티티로 계속 상쇄되기 때문에 로컬 옵저버블의 값은 매트릭스 프로트를 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 서킷이 미치는 영향 범위 라이트 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피드 오브 라이트가 파이나이트한 것처럼 이렇게 요 범위 안에 있는 애들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널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1D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구글은 이제 1D를 한 건 아니죠. 2D에 그 배치된 2D 라티스의 서킷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차원 펜터 네트워크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펩스입니다.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쉬웠지만 펩스인 경우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샤피하드라는 파트 양자 회로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샤피하드라는 문제에 속하고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아까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폴리노미얼 타임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펩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완벽하게 계산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컬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하지만 쉽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2D에서도 로컬 옵저버블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영향 가는 애들만 떼가지고 하면 되니까 거기는 이제 2D 쇼트 서킷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그젝트하게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경우 2D 쇼트 서킷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옵저버블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완전 이론적인 부분인데 계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완전 이론적으로 콘스턴트 뎁스 2D에서 아무 옵저버블이나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얘는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확한 값을 하는 게 아니고 폴리노미얼한 에러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쉽다.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2D에서 정확히 뭐가 어렵냐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미묘한 구성인 거죠. 2D에서 샘플링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가?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은 있고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있고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이 아까 말한 논문에서 이분들이 사실한 게 이그젝트한 게 아니고 피델리티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에러를 가지고 뭐 에러가 나는데 뭐 발생하진 않게 그렇게 우리가 컨트랙션을 잘 하는 그런 추리스틱을 써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시퍼머 프로세서를 계산한 거고 그럼에도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 컴플렉시티 자체는 아직 익스포넨셜이지만 익스포넨셜하게 뭐 어려운 문제도 사실 CPU 많이 이용하면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도 그런 걸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노이즈가 있을 때 얘가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어려운 문제냐 쇼트스텝 서킷에서 그거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이즈 랜덤 서킷 샘플링이 얼마나 어려운가 고전적인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샘플링에 관한 얘기고 사실 IBM에서 우리 성도에 들어온 127큐빅 이글 프로세서랑 똑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한 요 타임 이볼루션 문제를 푼 거예요. 프로토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부르는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이 특정한 물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여기 이 논문에서 풀었어요. 풀었는데
풀고 이제 유틸리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고 매우 좋다. 그리고 고정 컴퓨터로 우리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논문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3개만 썼는데 최소한 5개 그룹에서 똑같은 걸 텐션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 더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자적인 이득이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래도 쓸모가 있냐 물어보면은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요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논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적으로 계산한 논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실험적인 실제로 계산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스케일링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큐빗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100개 정도 했는데 큐빗 1000개를 늘어났을 때 그 큐빗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있을 때 왼쪽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텐션 알고리즘은 걔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론적인 문제는 매트릭스 곱하기에 대해서 스트라스앤 알고리즘 들어보셨나요? 네. 매트릭스를 A랑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 B를 그냥 곱하려면은 n by n 매트릭스를 곱하려면 이제 합이 n의 3승계가 필요해요. 2개 n by n. 근데 스트라스앤 알고리즘 쓰면은 이런 복잡한 논리에 의해서 사실 텀을 7개만 구하고 걔를 잘 더하고 빼면은 중간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2.87 정도면 돼요. 이게 발견된 게 한 50년 넘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발전해서 n의 한 2.5승까지도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데서 2개 곱해라 했을 때 이 알고리즘 절대 안 씁니다. 왜냐 이 알고리즘이 빠른 거는 n이 뭐 한 몇 수백만 넘어서 갔을 때요.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에 안 들어가는 그런 매트릭스를 구할 때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폴리노미얼하게 양자 컴퓨터를 고정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할 때 이게 정말 프랙티컬하게 뭐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이론적으로만 그런 말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왼쪽에서 하는 거는 설치를 양자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른쪽 애들이 그 큐빗이 늘어날 때 얼마나 스케일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 알고리즘의 그런 고전적인 example에 잘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양자 컴퓨팅의 그 활용성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니스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뭐 박홍 교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식의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발이 됐어요. 니스크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정말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지 모른다. 증명된 거랑 실제 프랙티컬한 상황이랑 또 너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하게 뭐 이걸로 양자 컴퓨터로 풀었다. 그렇다고 그게 고정 컴퓨터로 오픈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깊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보려면 깊게 공부를 하고 깊게 공부를 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 알고리즘이 양자 이득이 있고 언제 아닌지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니스크 알고리즘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월트런트 컴퓨터예요. 월트런트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중간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시컬하게 그 리피티션 코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0하고 1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저 2고 엄청 오래 있죠. 보내고 싶어요. 0을 그냥 보내면 중간에 없어질 수 있죠. 0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0을 보내고 싶을 때 0을 00000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0이 1로 바뀌어도 0이 0을 200개 보냈는데 제가 0을 150개 받았어. 1이 50개야. 그러면은 이게 사실 0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1로 50개 정도 바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되돌릴 수 있죠. 이제 클래식한 리피티션 코드입니다. 사실 보이저랑 통신할 때 이 코드를 쓰지 않아요. 이 코드는 매우 고전적으로 별로 이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쓰지 않는데 얘를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0을 0에 n개의 0으로 인푸딩을 하고 1을 n개의 1로 인푸딩을 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2분의 n보다 작은 에러가 나타나면은 원래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 이 디코딩이 페일할 때는 이렇게 식으로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해서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진 에러가 싱글 비트가 0에서 1로 바뀐 에러가 P고 1에서 0으로 바뀐 에러가 P면은 그게 0.5보다 작으면은 n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요 A라는 프로퍼티가 점점 작아지죠. 자, P가 0.5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이 n을 계속 늘려가지고 정확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P가 0.5보다 크면은 요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 P 값을 스레시홀드라고 합니다. 양자적으로도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양자 컴퓨터는 큐빗은 에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비트가 분리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즈 노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형태가 X 노이즈를 받으면은 0에서 1로 분리되지만 Z 노이즈를 받으면은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비트 형식이 일어나지 않고 에러 프로버리티를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컴 채널로 쓸 수 있죠. 자산물은 글쓴 수학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런 멀티 큐빗 에러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펄리 에러를 잘 고칠 수 있으면 임의의 에러도 저희가 잘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게 T타입가 만든 토리코드입니다. 토리코드는 이 L의 L by L 라티스가 있어요. 엣지가 4개라는 거고, 이런 라티스에 엣지 하나하나에 다 큐빗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전체 큐빗 개수를 세보시면은 2L 스퀘어가 돼요. 그리고 이 코드는 스테빌라이저로 디파인 되는데, 스테빌라이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양자 상태가 스테빌라이저의 아이겐 스테이트면은 얘가 이제 스테빌라이저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S랑 이런 모든 P의 그 둘 다의 모두 같은 아이겐 스테이트, 이것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런 걸로 이제 코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AS는 큐빗이 이렇게 됐죠. 각각의 스타라고 하는데 벌텍스에 이어진 4개의 큐빗의 x를 다 곱한 거, 이게 AS고요. BP는 이렇게 플라켓 이렇게 네모난 여기에 이제 4개의 Z 오퍼레이터를 곱한 거, 이게 BP예요. 그러면은 AS랑 BP는 무조건 안 만나거나 아니면 두 큐빗에서 만나거든요. 두 큐빗에서 만나면 X랑 Z는 안티 커뮤트 하는데 두 번 안티 커뮤트 하니까 커뮤팅을 해서 두 개가 커뮤팅하고, 커뮤팅하니까 이제 시뮬테니어스리 발명자적으로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스테빌라이저는 그런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그런 양자 상태를 계산해 보면 L by L 라티스면은 L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태가 4개가 나옵니다. 이게 4디멘전을 한 서브스페이스를 가지고 4디멘전, 디멘전 4인 서브스페이스를 가지고 디멘전 4니까 두 개의 큐빗을 이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얘중에 하나를 0, 0, 하나를 0, 1, 하나를 1, 0, 하나를 1, 1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XZ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어디갔냐? 여기입니다. Z 로지컬 오퍼레이터 하나, 두 개는 이제 세로로. 여기서 그 L by L 라티스는 토리 코드는 토러스에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요 큐빗이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랑 아래랑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그러니까 적으면은 원통이 되고 이걸 다시 적으니까 토러스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그리고 여기 이제 Z 하는 요 4개가 로지컬 오퍼레이터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에러가 이제 에러가 나타나면은 이게 이 서브스페이스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하고 그거는 AS랑 BP의 특정값들이 여기서 이제 다 무조건 1의 아이겐스테이트잖아요. 에러가 나면은 마이너스 1의 아이겐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싱글 큐빗 BP의 Z였잖아요. 여기서 싱글 큐빗 X 에러가 나면 BP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BP 이렇게 두 개가 나면은 마이너스 되는데 가운데는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맨 끝에 있는 애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바운더리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쭉 이으면은 그러면은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쭉 있는 거를 어떻게 쭉 읽을까? 여기 마이너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요 두 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얘는 얘랑 얘를 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에러가 났던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에러가 아닌 경우 우리가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가 실제로 로지컬 에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로지컬 에러를 얼마나 만드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레시홀드고요. 토리코드의 스레시홀드고 그 디테일하게는 이제 다 노이즈 우리가 노이즈를 뭐 가정을 하냐 실제 실험적인 그런 뭐 큐빗의 노이즈랑 가까울 수 없겠죠. 대충 디폴라이징 노이즈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실제랑 가까운 노이즈 모델이 서킷 레벨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그 하에서 우리가 좀 빠른 잘 적당한 디폴을 썼을 때 스레시홀드가 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노믹 큐빗을 만들고 에러가 0.05 이하인 그런 큐빗을 만든다. 걔를 잘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토리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로지컬 큐빗을 만들면 에러를 0까지 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듯이 이게 큐빗이 그 로지컬 큐빗 하나 만드는데 두 개 만드는데 이 L 제곱이 필요해서 여기서 L 그래서 그 실제로 요즘 나오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지컬 큐빗 하나 만드는데 피지컬 큐빗 보통 몇 개 필요하냐면 최소 1000개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IBM이 뭐 120큐빗 있고 이제 로지컬 큐빗 되면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로지컬 큐빗 하나도 못 만드는 사실. 그래서 에러 프레셔는 오버헤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스테이트를 인코딩만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일을 하려면 실제로 유니버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적으로 우리가 보이저 이후에 아까 뭐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신호를 보낼 때 에러 프레션 코드를 이용해서 보내요. 근데 걔가 받으면은 그걸 디코딩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거든요. 그 CPU는 그냥 고전 비트를 써요. 왜냐하면 CPU 내부에서 에러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 보이저 이후 같은 극한 상황이라도 CPU 내부에서는 거의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그 CPU를 만든다고 쳤을 때 관에서도 에러가 나요. 관에서도 에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인코딩은 된 상태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코딩해서 계산하고 다시 인코딩해서 뭐 우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인코딩 된 상태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또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XZ 요거는 좀 쉽거든요. 근데 요걸로 유니버셜 컴퓨테이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컬 에러 디텍팅 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도 무조건 에러 디텍팅 코드니까 또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X를 그냥 쭈루루 하면 되죠. X의 프로덕트로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계산이 되고 Z의 프로덕트로 Z가 돼요.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이런 오퍼레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RZ를 하고 싶다. 그럼 RZ를 큐빗에 쭈루루 하면 되냐?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컴퓨테이션 하려면은 특별한 스크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매직 스테이트랑 클립보드를 이용하는 컴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게이트만 가지고 오면은 클립보드랑 T게이트로 다 기내를 할 수 있거든요. T게이트는 나타나는데 T게이트는 이제 4분의 파이 로테이션 게이트, 8분의 파이 로테이션 게이트, RZ 8분의 파이 디스크리트인데 그 게이트인데 요거를 가지고 클립보드는 이제 C과 H랑 S로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가지고 있으면 유니버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클립보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코드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클립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이나 이런 코드를 가지고 오면은 얘네들 클립보드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납 게이트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각자 그 코드 로지컬 두 개 붙여놓고 다 피지컬끼리 신화를 해도 사이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라티스 서저리라는 특정한 스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화를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큐빗하고 이 큐빗 컨트롤드 락게이트 하려면은 중간에 이제 피지컬 큐빗 놓고 우리가 그 스테빌라이저를 더해요. 얘를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빼면은
짜려면은 줄 사이에 컨트롤 낫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스킴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T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T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엄청 어렵고, 그래서 T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매직 스테이트라는 특정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매직 스테이트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좋은 매직 스테이트를 만드는 게 엄청 어렵다. 이것도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니버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그런 폴트론트 컴퓨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뭐 당연히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겠죠. 그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발전이 또 이제 IBM 팀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토리코드 같은 경우는 인코딩한 큐빅, 로지컬 큐빅 개수는 무조건 2예요. 그리고 그 피지컬 큐빅의 개수는 L 스퀘어라, 이거는 두개 나누면 피지컬 큐빅 몇 개랑 로지컬 큐빅 구현 가능하냐 하면은 1 오버 L 스퀘어가 돼서 L이 이제 엄청 0으로 가죠.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그 로우 덴시티 페리트 체크 매트릭스를 엄청 잘 알고 있어요. 로우 덴시티 페리트 체크 코드를 엄청 잘 알고 있고, 그런 경우 이제 클래시컬 코드는 그런 경우 로지컬 큐빅과 피지컬 큐빅의 B가 콘스탄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잘 만들 수 있어요, 코드를. 근데 양자적으로 그런 LDPC 코드가 있냐, 이게 엄청 한 10몇 년 동안 오픈 패션이었어요. 아무도 이걸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매우 2021년에 증명이 됐거든요. 2021년에 거기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도 여기 한국분 그 정환하 박사님인데 엄청 똑똑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래서 쿼텀 LDPC 코드가 나왔고, 그리고 증명이 됐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IBM 팀에서 바이사이클 코드라는 걸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성질이 좋다, 잔뜩 스트레스 보면은 성질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IBM에서 실제로 이게 이제 지네들 로드맵이에요. 지네들 스폰서니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IBM인들 로드맵입니다. IBM인들 로드맵인데, 처음에 2020 요거 지금 2024년이죠. 그리고 한 3년 정도까지는 이게 노이지한 우리가 디바이스로 어떻게 이득을 보겠다, 이런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2029년에 뭐라고 써있죠? Deliver a fully error corrected system. 그래서 error correcting 시스템이 만들기가 엄청 어렵지만 2029년 목표로 개발 중인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알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1000개의 로지컬 큐빗을 가지는, 1000개의 로지컬 큐빗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면은 100만 개 이상 피지컬 큐빗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쉽진 않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IBM의 냉장고에서는 사실 100만 개 큐빗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기술이 발전해야겠죠.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이런 식의 로드맵을 짜지 않을까요? 이런 관련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물어보고 싶네요. 여튼 IBM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실제로 폴트론트 퀀텀 컴퓨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지컬 큐빅 하나 만들려면 1000개에서 100만 개 정도 피지컬 큐빅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사실 숫자 자체는 FX 따라 엄청 달라요. 로컬 같은 경우는 에러가 좀 커서 FX 필요하고, 슈퍼노믹 같은 경우는 10에 30개면 되고, 근데 10에 30개 해도 우리가 실제로 로지컬 큐빗으로 유의미한 문제를 풀려면은 또 한 1000개 정도의 로지컬 큐빗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9만 개 정도 피지컬 큐빗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매우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 구글 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산하도, 그리고 소에라는 이제 중성원자를 가지고 그런 폴트론트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리벌레이는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얘네도 슈퍼노믹 기반으로 폴트론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그런 디스크 디바이스의 한계점을 인지를 하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안전한 폴트론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러 커렉션 결론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노이즈랑 펄트런트 알고를 했는데 두 개를 다 알면 좋을 거잖아요. 왜 좋은지를 그리고 매니바디 다이나믹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네. 그러면 아이언 트랩이나 중성자 큐빅 개수를 늘리는 게 뭘까요? 아이언 트랩 특히. 네, 아이언 트랩 어렵고 중성자는 사실 쉽습니다. 그럼 아이언 트랩은 어디서 큐빅 되겠죠? I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다른 코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IM 같은 경우는 트랩 하나에 뭐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피지컬 에러 레이시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30개 정도 트랩 하나로 로지컬 큐빅 하나 만들고 그리고 트랩을 복사복sun해서 만들고 얘네들을 비트로 잘 연결하면은 네, 로지컬 큐빅을 그런 걸로 이제 전산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로드맵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성원자는 실제로 중성원자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중성원자는 각각의 게이트 피델리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좀 느리긴 하거든요. 아이언 트랩도 그런데 좀 게이트 오퍼레이션 자체는 좀 느려요. 그런데도 그 좋은 점이 이제 지금 프라이라서 이미 뭐 몇천 개짜리를 큐빗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진짜 중성원자 잔뜩 넣고 이렇게 트랩에 난 다음에 쭉 날려버리면은 이 트랩에 있는 애들만 남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몇천 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랩에 가끔 아무것도 없는 트랩이 있고 두 개가 있는 트랩이 있어요. 두 개 있는 애는 찾아서 날려버리고 다시 줄여요. 트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성원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를 이렇게 붙였다 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를 오퍼레이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에러 커렉팅 코드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에러 커렉팅 코드를 구현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대단히 좋네. 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팅 큐빗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에러 커렉팅 코드까지 가면은 슈퍼컴퓨팅 큐빗도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비해 중성원자가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톤 같은 경우는 그냥 큐빗이 가는 길이 스크롤 파이버거든요. 스크롤 파이버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지오메트리 아무 지오메트리나 만들기가 쉬워요. 그런 것도 이제 에러 커렉팅 코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면 그렇고 단점을 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각각의 플랫폼마다. 그래서 무슨 플랫폼이 제일 잘할지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른다. 그래서 다음 매니바디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노이즈랑 펄프런트 컨트롤을 둘 다 알면은 왜 좋은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펄프런트 다이나믹스를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프론트 시스템에서 양자 상태는 해밀리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에볼루션 하죠. 한국말로 진화한다고 끝났나? 모르겠네. 근데 디지털 에볼루션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우선적으로 이런 다이나믹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어프록시메이션이랑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진짜 이거를 풀로 계산해서 익젝트하게 하는 거는 엄청 어렵죠. H를 풀 다이고널라이즈는 해야 되는데 얘 n by n 매트릭스를 다이고널라이즈 해주는 것보다 스핀 하프, 그러니까 큐빅 같은 경우 큐빅 시스템은 해밀턴 자체가 2n승 by 2n승 매트릭스니까 이걸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탑을 쓰면은 최대 한 12 정도 되는 12 풀 다이고널라이즈 하려면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 슈퍼컴퓨터를 써도 한 30 정도가 최대예요. 그래서 엄청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텐서 네트워크
가지고도 뭐 시뮬레이션 가능하고 NFT, TFT, 그룹 서비스 데이터라고 잣들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정확도로 우리가 알고 싶은 정확도로 얘를 몇 년 동안 계산하는 거는 엄청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타임 리볼루션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테리얼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 많이 봤을 거예요. 타임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이걸로 프로덕티비티나 이런 다양한 메테리얼의 성질들이 이걸로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기술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펀더멘털 비즈니스 입자 이론 하셨으면은 QCD에서 컴파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요 토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토크를 하나 보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하나를 생각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이론이 이제 이 타임 리볼루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컴파이먼트를 실제로 왜 이러느냐 이런 거 이제 알기가 어려운 것도 타임 리볼루션을 QCD의 햄iltonian의 타임 리볼루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타임 리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양자 컨트롤 구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폴톤 컴포가 있으면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의 알고리즘 통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이나믹스만 구해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는 게 알면은 다양한 성질들이 모든 물질의 저온에서 성질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중요합니다. 만일 연구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좋은 양력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키 트로터 포뮬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파울리 스트링의 합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얘를 익스포넨셜 올리면은 5 플러스 에러 이렇게 되거든요. 턴을 다 하고 에러. 그러니까 델타 t가 충분히 잡으면 양쪽을 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아비트레이 타임도 이런 식으로 컴퓨전 해가지고 이거는 n분의 t를 낸번 한 거니까 n분의 t를 분분하면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파울리 각각의 이 텀은 파울리 스트링의 로테이션이니까 양자 컨트롤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자 컨트롤 시뮬레이션 하면 매우 좋다. 문제는 당연히 이거는 리스크 디바이스로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해밀토니안도 이렇게 해보면 엄청 간단한 진짜 패션버스를 날리는 거를 이런 것도 실제로 충분히 시간 길게 하려면은 데이터가 몇천 개에서 몇만 개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BM 컴퓨터, 정도에 있는 IBM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폴트론 컴퓨터가 나와도 얼리잖아요. 우리가 폴트론 컴퓨터가 30년에 나온다고 했지만 이게 나나가 한 1000QB짜리고 에러 레이시 한 10에 만 10승 정도 될 거거든요. 로스컬 에러 레이시. 얘도 이제 영문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폴트론 컴퓨터 개발돼도 우리가 10년 안에 얘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가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이거를 폴트론트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하냐 보면은 파울리 로테이션이 있죠. 파울리 로테이션은 항상 클리포드랑 이렇게 Z 로테이션으로 컴포즈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포드는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얘만 잘하면 되겠죠. 얘를 하는데 T게이트가 몇 개 필요한지를 이 논문에서 2012년에 나왔는데 사람들 아직도 이것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밝혀놨어요. 얘를 정확도의 10에 10승으로 하려면은 T게이트 한 142개면 되고 얘를 20승으로 하려면은 2배, 30승으로 하려면 이거의 3배 이런 정도로 쭉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에러로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이 텀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필요한 T게이트 개수죠. 이 정도의 T게이트가 있으면 이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이런 데서 나온 문제를 풀려면은 T게이트가 몇 개 필요한가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한 분이 이런 분입니다. 앤드류 차일드 그룹에서 나온 분이고 케이너스에서 2008년 만든 분인데 이런 특정한 해밀토니안을 그 프로토 포뮬라로 마지막 얘가 프로토 포뮬라고 보는 다른 스킨들인데 그걸로 할 때
티게이트가 몇 개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계산해봤어요. t가 n 정도 그리고 충분한 정확도로 얘를 계산하는데 시스템 사이즈에 비해서 티게이트가 몇 개 필요한지 보면은 보통 한 708승에서 9승 정도 나오죠. 시스템 사이즈가 리즈너블한 사이즈인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티게이트가 10에 8승에서 9승 정도면 이런 문제 하나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만들어지는 병자 컴퓨터는 이 정도 가능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목표예요. 이거를 아무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용적인 문제를 풀려면 티게이트가 한 10에 9승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열심히 해서 티게이트 10승짜리 컴퓨터 만들어줘.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풀트론터 컴퓨터가 있으면 테이블루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뜻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킴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스피드루터 포뮬러로 분해하고 얘를 퍼리 로테이션을 클리포드랑 싱글 큐빅 로테이션 하고 그리고 다시 싱글 큐빅 로테이션은 다시 또 클리포드 플러스 티게이트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티게이트 몇 개인지 그리고 클리포드 중에서도 가끔 뭐 시납 게이트 개수를 세는 경우가 있어요. 시납 게이트도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두 개를 세면은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 정해놓고 얘는 뭐 티게이트 몇 개, 시납 게이트 몇 개면 풀겠다. 그러면 IBM 로드맵에 따라서 몇 년 후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 논문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폴트론트 양자 컴퓨터가 있는 문제도 아직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디스크 어떻게 하면은 좀 리소스를 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크래프트라고 이것도 이제 영국 베이스의 스타트업 회사인데 토비 큐빗 사람 이름이 큐빗이에요. 아주 연구를 잘할 것 같아서 생겼죠. 그거하고 애슐리 고타라로하고 되게 유명한 양자 연구자 두 명이 주가 돼서 만든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그런 걸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런 애를 최대한 오토마이즈 시켜서 할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스케치부터 포뮬라는 뭐 고전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면은 다이스트라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프가 특정이 우리가 알 때는 큐리스틱을 쓰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옵티마이즈 해보자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페이스크래프트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로테이션을 클리포드 플러스 티게이트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디컴포지션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t의 타임을 서플리멘탈 lem마이라고 그러죠. 계산해보면 뭐 진짜 이상한 꼴이거든요. 네, 여기서 봐듯이 파이가 이런 꼴이걸로 하면은 얘랑 똑같다 그런 걸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얘를 이 왼쪽에 얘를 트로트 포뮬라를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트로트 포뮬라를 쓰면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인 튜닝해서 진짜 옵티마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리소스를 줄일 수 있나. 네.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10만 개 게이트 필요한 거를 3,000개까지 줄였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3,000개도 근데 리스크는 더 많죠. 그래도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알고리즘 완전 리스크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안전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으로 이 파라미터가 어떨 때 이런 타이밍 에볼루션을 잘 기술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디락 프랭켈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쓰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논문을 보시고 이걸 풀면은 이렇게 세타를 이제 니은 방정식이죠. 이렇게 이 니은 방정식을 따르게 세타를 풀면은 우리가 그 세타가 타임 에볼루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A랑 C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리스크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경우 요게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 아까 얘기했던 그것보다 리소스를 더 적게 먹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리스크 알고리즘 문제는 우리가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따라서 했다고 얘가 이제 완벽한 타임 에볼루션을 기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가장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에러가 있겠죠.
트루터 포뮬러는 우리가 에러가 얼마인지 딱 가운데가 나와요. 얘는 에러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해놓고 열심히 돌렸는데 실제 결과랑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매니바이 다이어스를 리스크랑 폴트론 컴퓨터로 둘 다 해볼 수 있는데 둘 다 장단이 있죠. 장단이 있는 거죠. 리스크 알고리즘은 우리가 에러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샷 개수 측정하는 개수가 몇십억 뭐 이런 거 기본으로 나와요. 계산 좀 하다 보면은 몇십억 하면은 저한테 이제 할당된 그 샷 개수를 다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에 비해서 폴트론트 알고리즘은 훨씬 깔끔하죠. 깔끔하지만 문제는 아직 없다. 아직 폴트론트 컨덕트도 없다. 이게 문제고 그래서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일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그런 거예요. 둘 다 잘 알아보자. 둘 다 잘 알고 잘해보자. 제가 하고 싶은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분명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음 주시고